여러분 안녕하시죠? 너무혜입니다. 여러분들을 보는 건 되게 반가운데 요즘에 반갑다는 인사를 하는 것조차도 미안할 정도로 지금 막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막 폭탄처럼 쏟아져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, 제가. 예.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. 자,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지금 수해를 입으신 분들,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,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, 여기까지 폭파 직전에 지금 분노들이 차 계시더라고요. 근데, 사실 이번에 호우를 겪으면서, 사실 비가 많이 온 거는 사실이에요. 근데, 제가 봐도, 비가 많이 온 거는 원인 제공은 비였는지는 모르겠지만, 사실은 오늘 제가 주제를 잡은 이 재개발돼야 될 잘못된 관습, 인식, 그다음에 의식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갈수록 뭔가들이 계속 변화하고 변이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재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주제가 재개발입니다. 자, 개발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. 난개발이 있고 재개발이 있습니다. 이 차이는 아시지만 난개발은 원래 개발이라는 거는 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개발이잖아요. 근데 난개발은 뭐냐면 개를 빙자해서 다른 꿍꿍이가 있는데 그거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면 그건 난개발이고, 재개발은 정말 쓸 수 없는 것들을 다 뒤집어서 갈아엎어갖고 새로운 좋은 것 쪽으로 재탄생시키는 게 사실은 재개발이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1960년대, 70년대 모습에 비해서 엄청나게 재개발이 많이 됐는데 그 안에는 사실은 난개발도 상당히 많고 그 난개발 때문에 다시 이제 인간들이 다시 피해를 보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부메랑처럼 오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어떤 우리의 잘못된 인식, 관습, 그 다음에 심리적 기적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저거 개발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은 과감하게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, 이게 이제 제가 명리학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. 사람마다 성향이 있다. 기질이 있다.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걸 문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문화라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쭉 무언가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루어 놓은 어떤 유산 자산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국민적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뭐를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어떤 그런 습성을 갖고 태어나는 집단적 특성? 이런 부분들. 그게 이제 지리적 특성일 수도 있고, 예를 들면 섬나라면은 섬나라 나름대로의 어떤 좀 특성들이 있고, 그 다음에 넓은 대지가 많은 나라는 대지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고,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죠. 반도면 반도대로.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기후의 특성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. 너무 우리는요, 이 빨리빨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빠르지 않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늑대고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뤄낸 원동력이긴 하는데 이제 2020년을 찍고 가면서는 얘는 사실 좀 바꿔야 됩니다. 이제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하나를 해도 제대로 가는 것들로 가야 돼요. 이게 너무 빨리빨리 무슨 속도전 같아. 이거 속도전 하니까 또 어디 여기 우리 지붕 위에 어디서 많이 이제 내세웠던 명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이런 얘기예요. 저희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 5G 시대를 세계 최초로 열었습니다. 짠
하고 지금 한 뭐 가입자가 한 700만 정도 되나 봐요. 네. 근데 그 가입하신 분들이 새로 이제 가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제발 그 5G 하지 말라. 이렇게 얘기를 해줄 정도로 막 분통을 터뜨리시더라고요. 분노가 난대요. 분노가. 왜? 5G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게 세계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는 퀄리티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일단 그거는 나중 문제고, 아유, 일단 뭐, 몰라. 그거는 일단 저질러 놓고 나중에 이제 조금씩 뭐 땜빵에 가면서, 뭐 요즘 땜빵, 막 하도 땜빵이 많이 나오니까, 땜빵에 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, 일단 빨리 선점하는 게 중요해!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. 왜냐면, 예전에는, 기술이라는 것들의 난이도가 사실은 그닥 그렇게, 뭐라 그럴까, 막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, 그 다음에 그 기술에 대해, 이렇게 추격하는 어떤 또 새로운 그 후발 주자들이 따라오는 것들에 대한 텀이 좀 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고, 그 다음에 다들 이게 평준화로 상향돼서 굉장히 똑똑해졌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를 일단, 아유, 하고 나서 보고, 그 다음에 나중에 조금씩 그냥, 아유, 뭐 1년 뒤에는 뭐 바꿔드리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과거에 했던 식으로 했을 때는 예전에는 그게 통했는데, 이제는 그렇게 되면 그 회사나 아니면 이 성능에 대한 사람들이 다 불신을 가져버려요.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은 뭐 먼저 선점하고 막 이렇게 또 막 홍보하고 광고하니까 막 가입자들이 막 오겠죠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아직 된통 큰 맛을 못 보고 있어요.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의 일부지만 뭐 집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제조부터 해갖고 뭐 하물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. 공부도 남들이 뭐 그냥 기억니은 디귿리을 하고 있을 때 뭐 아이 뭐 걸 이런 거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뭐 구구단 사실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이때부터 이제 슬슬 해도 되는데 뭐 6살 7살 때부터 뭐 2는 4 2, 3은 6 뭐 이거 하면은 우린 굉장히 그것들에 대한 가치를 막 높게 평가를 하는 거. 어머, 쟤 되게 똑똑해. 아, 똑똑해. 자, 근데 이 빨리빨리라는 것이 갖는 개념 중에 뭐냐면 성장이, 그러니까 성장을 먼저 하는 것들이 우리는 그것들의 가치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 교육이나 이런 면에서도 먼저 도달을 하면 그 퀄리티도 함께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퀄리티랑 스피드랑 같이 가지려면 굉장히 많은 일단 준비 단계가 필요하고요. 그 준비 단계를 정말 토 나올 정도로 반복해서 숙련이 되지 않으면 빠르면서 정확하고 빠르면서 뛰어난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. 근데 우리는 빨리 하면 일단 알잖아. 다른 애들 모를 때 하고 있을 때 얘는 알잖아. 다른 기업들 오잉 하고 있을 때 얘는 이미 터뜨렸잖아. 그러면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로 이어지는 경험을 해오다 보니까 아직도 뭐든지 빨리 일단 찜해놓고 보면 에이 나머지는 다 뒤따라와 라는 잘못된 의식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이제는 이런 기업이나 이런 개인은 사실은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감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자, 요거는 뭐 국민적 성향이라기보다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. 제가 뭐 국사에서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셔갖고 뭐 국사 시간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부분은 그 1953년도에 이제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렀잖아요. 전쟁을 치르고 나서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없었죠. 그냥 완전히 쫄쫄 굶는 진짜 피폐한 시대를 살았어요. 예, 피폐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? 막 일주일쯤 굶었어. 일주일쯤 굶고 나서 딱 뭔가 음식물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가장 원하는 욕구가 뭘 것 같아요?
뭐 맛있는 거? 뭐 몸에 좋은 뭐 그런 재료로 만든 거? 아니에요. 뭐 유명한 셰프가 만들어준 거? 아니에요. 뭐예요? 많이 주는 거예요. 많이 주는 거. 네. 많이 줘야 일단 그 많이 준 거를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일단 눈으로 가시적으로 많아야 돼. 그래야 이게 뭔가 뿌듯한 거예요. 자,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품질에 대한 어떤 정교함에 집중하지 않고 많이 주는 거예요. 1 플러스 1, 뭐 2 플러스 2.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거 하나를 하면 이거를 덤으로 주고, 물론 어떤 그 특별한 행사 기간에 프로모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 굉장히 좋아요. 어떤 면에서냐면 뭐 재고를 빨리 이제 좀 털어야 되고, 뭐 이제 신상이 나오면 창고에 이제 물건을 이렇게 저장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에요. 그러면 그냥 그거를 아깝다고 그냥 모셔놓는 게 아니라 뭐 1 플러스 1이든 무슨 뭐 할인 행사든 뭐 많이 주는 거기다가 뭐 휴지 하나를 사면 키친타월에다가 뭐 깍티슈에다가 뭐에다가 막 얹어주면 여러 면에서 윈윈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것으로 많이는 좋은데,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종수로 일단 사람이 막 이 고픈 마음을 그냥 일단 가시적으로 감각적으로 배불려주는 것들로 인한 무언가를 얻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정말 종수는 많은데 정말 딱 품질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막 이런 거 꼼꼼히 이렇게 따져서 보는 친구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.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된 거, 무슨 3종 세트, 5종 세트 이런 것보다 그런 쪽에 더 많이 이제는 가치를 두는데, 아직도 우리 사회에 그 뿌리 박힌 어떤 관습적 인식은 그래도 뭔가를 많이 줘야 버리든 아무도 맛이 없어서 손을 안 대든 일단 차려놨을 때 그냥 뭐가 그냥 휘두러지게 차려놔야 내가 욕을 안 먹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잘못하고 아직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음은요. 근데 이게 요즘에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한 것 같아요. 이거는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그래도 전에는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현상들인데, 현대사회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산업화에서 이제 점점 막 고성장을 멈추고 저성장에 이제 뭐 어느 정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예전에는 배운 사람이 어떤 자리를 갔다면 지금은 그 정도 배우면 많은 사람들이 해. 그러니까 점점 더 그 경쟁을 하는 거에 있어서 더 치열하고 더 어려워졌는데 내가 여태까지 들인 공은 굉장히 커.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막 받고 싶은데, 예전에는 막 헝그리 정신 뭐 이런 것도 있었고, 그쵸? 어려워도 막 그 배고픔의 그 정신력으로 버티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, 요즘은 갈수록 그 사회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쉽게로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부동산 요즘에 뭐 얘기하면은 뭐 부동산 얘기 모르면 요즘 간첩도 부동산 얘기는 안 한다고 할 정도로 가장 큰 이슈고, 그다음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경제가 사실 좋을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주식시장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거의 뭐 80% 이상 성장을 했더라고요.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주식이라는 것도 뭐 부동산이라는 것도 이렇게 내가 좋은 것들을 안목 있게 골라서 이렇게 잘 차곡차곡 시간과 어떤 그 가치가 막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그 성장한 가치만큼 이렇게 무언가가 같이 올라가 줘야 되는 건데, 지금은 사실은 모든 영역이 다 돈 놓고 돈 먹기예요.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는 결혼하면서부터 이제 저희 애기 아빠랑 저랑 사실 이런 비즈니스 현장에 사실은 아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데,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사업다운 사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사업다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그냥 바보. 예. 그리고 거의 대부분 편법, 뭐 각종 무슨 로비, 그 다음에 뭐 인맥 동원, 뭐
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무언가를 빨리빨리 선점을 해야, 그리고 그것들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먹었으니까 빨리 털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,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비즈니스라는 느낌이 사실은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. 나도 거기에 끼든가, 네. 아니면 말든가. 근데 또 내가 그럴 순 없잖아. 그래서 나는 정석으로 했는데 한번 재개발돼서 성공하는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창업을 한 겁니다. 근데 지금 모든 것들이 어떤 절차와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. 그냥 결과만 대박이면 돼. 그냥 모든 게 다 로또처럼, 뭐 분양시장도 로또, 교육시장도 로또,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무슨 뭐 한참 또 왜 가상화폐로 뭐 몇천 배를 벌었다 뭐 이런 것도, 뭐 집이고 주식, 그냥 다 돈 놓고 돈 먹기 하는, 뭐 수익성에만 먹으면은, 아니 도대체 이래갖고 어떤 노동을 해서 가치를 얻고 성장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, 그럴 것 같으면 대학을 뭐하러 가는지 사실 좀 의문이 들 정도로, 너무 지금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에는 너무 쉽게를 개꿀을 너무 찾는 것 같은 것들은 빨리빨리 좀 재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, 제가 가장 강조를 하고 싶고 제가 가장 열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는 네 번째 이슈예요. 사실 이게 뭐냐면, 뭐든지 다 형식주의고 다 뭐라 그럴까요? 그냥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. 자, 예를 들어서 요번에 산사태 같은 거 되게 많이 났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재난을 담당하는 어떤 뭐 관계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거기서 이제 쫙 돌렸나 봐요. 뭐 문자를 돌렸는지 뭐 그 재난 문자를 뭐 돌렸나 보죠. 근데 예를 들면 산사태의 뭐 약간 조짐이나 지금 뭐 비 오는 현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럼 빨리 이것들을 파악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게 뭐냐면, 그 사람들은 이미 산사태를 다 겪어서 집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그거 보냈다는 거예요. 산이 무너지고 나서 사실은 나기 한 2분 전, 뭐 예를 들면 도망갈 시간도 없는 2분 전에 문자 발동했으니까 난 할 거 다 했어. 그러니까 모든 게 면피성인 거예요. 면피성.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로 많이 내려왔냐면요, 이게 지금 우리 밑에 아이들 세대에서도 뭐 공부로 예를 드는 게 제일 쉬우니까 학원에서 숙제하라는 거 했으면 난 공부 다 한 거고요. 엄마가 문제집 풀라는 거 풀었으면 난 공부 다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뭐 사실 뭐 요번에 뭐 이렇게 뒷 광고 이렇게 받아갖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뭐냐면, 이 형식주의, 이 뭔가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걸 알다 보니까 뭔가 더 진정성 있고 뭔가 내 내면에서 우러난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사실은 그러기에는 가는 길이 너무 멀고, 그 다음에 인정을 안 해줘.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유혹이 잘못 들어와서 그렇게 했어요. 근데 사실 저도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이 가긴 하더라고요.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지만 이게 그 사람들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. 그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이 와지게 했던 여태까지의 모든 것들이 집합돼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앞으로는 뭐 법도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해서 하는 척, 내가 사서 써본 척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이제는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저는 그런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 저 같은 사람들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?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분리가 돼서 옥석이 좀 가려지는 그런 것들을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이건 진짜 바꿔야 돼요. 이제 척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빨리 이제 척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려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. 그런 것에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이 돼요. 요거는 빨리 재개발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
사랑도 마찬가지고요. 정책도 마찬가지고요. 복지도 마찬가지고요. 내가 너희들한테 해줬으면, 내가 생각하는 게 옳으면 너희들은 다 받아먹어.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뭔가 불만을 갖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비난을 하면 너희들이 그런 걸 받아먹을 줄 몰라서 그러는 거야. 나는 옳은데. 자, 이런 이 불통의 이 생각들이 지금 모든 이 윗선에서부터 아래까지 너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. 특히 정부 정책 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여기에 대마왕이세요. 본인들은 뭐 좋은 의도는 뭐 뜻이야 뭐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겠죠. 저는 그걸 의심하진 않아요. 하지만 소통이라는 거는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으면 그 중간에서 가장 원하는 바를 찾아내는 게 소통이잖아요. 근데 내 생각에 내가 보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저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. 괘씸하거나 아니면 멍청하거나로 보는 거예요. 우리 뭐 집에서도 예전에 가부장적인 아버지들이 그랬잖아요. 내가 다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건데 그걸 못 받아 먹으면 저런 호로 자식이고,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하면 너가 세상 물정 모르고 너가 세상에 아직 어려서 멍청해서 몰라서 그런 거지 하고 항상 받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탁탁 왔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뭐냐면 불통을 만들어 놓고 소통을 못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나는 줄 거 다 줬기 때문에 모든 탓은 내려받은 사람, 그쵸? 그것들을 받아야 되는 사람 탓으로 다 돌려버리는. 그러니까 뭐만 나오면 서로 뭐 옛날에 네가 그래서 그랬느니 저게 그래서 그랬느니 이런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싸움박질을 뭐 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.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요.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. 네가 그때 그랬었던 거 네가 그래서 그랬잖아. 나는 너한테 다 그런 의도로 이렇게 좋은 걸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러면서. 그러니까 이 모든 갈등의 요소들은 다 요 구조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빨리 재개발이 돼야 뭐 코로나든 무슨 뭐 수해든 뭐 이제 이것들은 언젠가는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극복이 되고 뭐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다음에 미래가 와도 이런 것들이 재개발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지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선곡은요. 뭔가 눈치채셨죠? 네, 재개발이니까 너무 유명한 재개발 노래가 있더라고요. 예, 유산슬 씨, 유재석 씨가 작년인가요? 그게 올해 초인가요? 제가 예능을 잘 안 봐서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한참 뭐 미친 듯이 휩쓸고 지나갔던 사랑의 재개발을 저는 남들 다 휩쓸고 재개발됐는데 이제 와서 한번 선곡해 보았습니다. 아주 신나고 뭐 되게 좋은 곡이긴 한데 너무 신나다 보니까 춤추기는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. 그래도 재밌게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 꿀꿀한 기분 한번 확 재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